대학교 졸업 전까지 오픽, 영어 IH, 중국어 IH, 러시아어 IH, 독일어 IM, 프랑스 IM을 모두 취득했어요. 이렇게 5개 국어를 동시에 공부하면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여쭤보셨는데요. 바로 그게 어떤 거였냐면 외국어 하나를 완벽하게 마스터해놓고 다른 외국어를 하라는 거였어요. 그 이유인즉슨 하나를 하는 것보다 여러 개 할 때 혼돈이 되니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 이 이야기를 좀 집중적으로 풀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저는 생명공학을 전공을 했고요. 그리고 뇌과학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다국어를 뇌과학적으로 어떻게 해낼 수 있는지를 연구를 했었고 그대로 진행을 해서 아까와 같은 결과를 만들어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이 그걸 거예요. 그럼 다국어 동시에 하면은 혼돈이 와서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정말 뇌과학을 1도 모르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뇌는 그렇게 멍청하지가 않아요. 엄청나요. 어떤 연구에서는 사람의 뇌의 용량이 10TB가 넘는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여러분. 자, 이게 어느 정도 용량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집에 있는 책을 갖다 그냥 아무거나 뽑아가지고 그거를 텍스트 파일로 텍스트만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잖아요. 그러면은 오메가가 나오지도 않아요. 그런 파일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수가 있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뇌는 결코 만만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헷갈리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이걸 갖다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말씀드릴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와닿게 말씀을 드릴까? 정말 고민을 많이 하다가 어느 날 영상을 하나 보게 됐어요. 어떤 영상이었냐면은 어쩌다 어른의 그 김경일 교수님이라고 인지심리학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나오셔서 뭐라고 했냐면은 혼돈이라는 것은 비슷한 정보들이 겹쳤을 때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갓 선생님으로 부임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제가 오늘 첫 부임을 받았어요. 그리고 담임을 맡게 됐어요. 근데 반에 영수라는 아이가 있어요. 그 영수는 저에게 있어서는 한 명이죠. 그죠? 그 영수라는 친구는 지금 저에게 있어서는 한 명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전화 와서 선생님 반에 영수가요? 라고 하면은 그 영수 한 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헷갈릴 일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10년, 20년 선생님을 계속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20년 후에 갑자기 전화가 와요. 받았어요. 선생님 저 영수예요. 라고 말하면은 그럼 그때서는 그럴 거예요. 어떤 영수? 왜냐면은 20년 동안 영수라는 아이가 그 한 명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여러 명일 거 아니에요. 그 여러 명을 다 거쳐서 이제 그 안에서 어떤 영수인지를 찾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혼돈이에요. 다시 외국어 이야기로 넘어오자면은 그러면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외국어도 그러면은 혼돈이 올 수 있지 않나요? 네, 올 수 있어요. 다국어를 하면은 혼돈이 오는 건 당연한 거예요. 거기서 김경일 교수님 뭐라고 하셨냐면은 어떤 패널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혼돈이 안 오려고 안 하려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하시자 그분이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혼돈이 안 오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공부를 안 하면 됩니다. 저 이 이야기 들었을 때 진짜 사이다 마신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요. 영어 같은 경우도 시제 있죠. 먹었다, 먹는다, 먹고 있다 등등등등. 이거를 개수로 따지면 12개예요. 12개. 12시제잖아요. 그럼 이 12개가 되는 12시제를 혼돈이 오면 안 돼요. 혼돈이 안 오게 과거, 현재, 미래 딱 이 세 가지만 배우도록 해요. 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혼돈이 올까봐 학교에서 한 과목만 가르치지 않잖아요. 혼돈이 오는 걸 방지하려면은 이번 학기는 국어만 해야 되고 다음 학기는 생물만 해야 되고 그 다음 학기는 수학만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어를 예를 들어서 다국어 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다 같이 하세요. 다 같이 하시고 어떻게 하면 이 언어를 갖다 좀 더 높은 레벨을 올리지? 저 언어는 또 어떻게 올리지? 이걸 계속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머리가 활성화가 돼요. 뇌가 활성화가 되면서 그 부분들이 계속 발달해 나가거든요. 이렇게 발달이 되다 보면은 그 외국어를 더 잘할 수 있게 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해요. 그럼 또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저는 영어도 못하는데 다른 외국어 잘 될까요? 하시는 분들 계세요. 제가 외국어 공부법 컨설팅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지만은 제 카페에서 5개 국어 동시에 하는 챌린지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챌린지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후반에 가면 갈수록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영어가 제일 쉬워요. 중국어가 제일 쉬워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뇌에는 엄청나게 많은 신경세포들이 있어요. 이 신경세포들이 서로 연결이 되는 때가 있는데요. 이 연결을 시냅스라고 하거든요. 신경세포들이 있으면 그 신경세포들끼리 연결되는 그 부위를 시냅스라고 해요. 이 시냅스들이 연결이 될 때마다 뇌가 발달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외국어를 더 잘할 수 있게 되는 거랍니다. 그럼 5개 국어 여러 개 언어를 갖다 동시에 진행했었을 때 여기에 어떤 영향이 나타났냐면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혼돈 쪽 있잖아요. 여러 개의 정보들을 갖다가 비슷한 정보들이 쌓이고 하면서 그 안에서 정확하게 분리가 딱 일어나는 순간 그 시냅스들이 다 연결이 돼요. 시냅스들이 연결이 되면서 더 잘할 수 있게끔 되거든요. 왜냐하면 뇌를 썼잖아요. 그리고 활성화가 되었고 그 과정에서 시냅스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다음에 예를 들어서 제가 영어, 중국어, 러시아, 프랑스어, 독일어 외에 다른 외국어를 해요. 뭐 스페인어라든지 일본어라든지 아랍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요. 그러면은 거기에 있는 비슷한 구조들의 어휘라든지 구조라든지 문법이라든지 아니면은 소리라든지 등등등등 있잖아요. 그런 요소들이 딱 들어왔을 때 마치 체에 걸러지는 것처럼 걸러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남들보다 더 빠르게 습득할 수가 있어요. 왜 빈익빈 부익부라고 하잖아요. 머리도 똑같아요. 머리에 많이 집어넣으면 부익부가 되는 거고요. 머리에 집어넣지 않으면 계속 빈익빈으로 되는 거예요. 이런 원리로 여러 개 언어를 갖다 동시에 쫙쫙쫙 해서 올라가시잖아요. 그럼 나중에 영어가 가장 쉬워져요. 왜냐면은 독일어라든지 러시아어라든지 프랑스어 같은 경우는 신경 써야 될 게 영어보다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프랑스어, 독일어 그때 다 취득하고 잠깐 무역 관련 쪽에서 일한 적이 있었어요. 거기서 일을 하는데 아침마다 스페인어 강의를 열어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신청을 했어요. 신청을 하고 저는 스페인어를 처음 배워봤거든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때 한 달짜리 풀코스 다 들었었는데 진도를 굉장히 빨리 나갔어요. 스페인에서 오신 원어민 선생님이 직접 강의를 하셨는데요. 그분이 이제 들어오셔서 이제 판서를 먼저 다 하시고 나셔서 그리고 나서 이제 수업을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정말 신기했던 게 뭐냐면은 저는 항상 좀 일찍 나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럼 선생님 판서를 이렇게 쭉 하시잖아요. 그 판서를 하시고 나서 그 펜이 바닥에 닿기 전에 거기에 있는 오늘 배울 내용들을 갖다 전부 다 파악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선생님한테 선생님 오늘 이거 그거죠? 라고 하면은 맞다고 놀라 하셨거든요.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또 발생했냐면은 진행하잖아요. 근데 다 스페인어로 진행을 하셨거든요. 스페인어로 진행을 하는데 저는 어차피 머릿속으로 다 처음 보지만 아는 내용들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라든지 아니면 다른 부서 부장님들 이렇게 와서 앉아 계셨단 말이에요. 그럼 그분들이 모르시면 옆에서 제가 이제 중계기 역할을 한 거죠. 딱 와서 듣고 이제 그분들이 이해를 못 하시면 제가 한국어로 설명드리고 계속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외국어를 하나씩 그냥 다 하시면 하실수록 머리는 활성화가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를 완벽하게 하라고 했다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아예 안 하시지 마세요. 그렇다면은 외국어 하나를 완벽하게 하고 나서 하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다른 외국어도 하고 계신가요? 아니잖아요. 그냥 하고 싶으면 하세요. 그게 답이에요. 여러 외국어 정말 다 해보시고 그리고 외국어 공부법에 대해서 컨설팅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댓글에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요. 컨설팅 신청해 주시면 되세요.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